시간에는 지난날에 있었던 어떤 인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때는 이제 계절적으로 여름이 되다 보니까 산속에 살다 보니까 비가 오면은 장마가 지면 큰 물이 집니다. 평시에는 참 그렇게 좋아 보이고 고와 보이던 자연이 말하자면 심술궂게 그냥 하늘에서 비를 부어 내리면 계곡에 물이 넘쳐가지고 집 앞에 그냥 그 또랑이 꽉 차서 흘러가는 되고, 가뭄에 비가 오면은 좋으련만은 여름에는 어디 그렇습니까? 비가 좀 와서 땅이 젖어서 어느 만큼 농사지기에 좀 좋을만 하면은 이제 그만 왔으면 하는 시기에도 하늘에서는 사정 봐주나요? 안 봐주지요. 그때도 이제 그렇게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아주 참, 다른 지역에서는 물난리에 아주 그냥 떠들던 그런 때인데, 절에 가끔 올라오는 이제 그 하여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처음 왔을 때 얘기를 하자면은, 참 자신이 어렵게 가게를 하나 내서 장사를 하는데, 참 어려운 시기에 그 좋은 터에 또 사람들이 많은 곳에 왕래하는 것이 아니라 좀 사람은 다니지만 작은 골목길에다가 이제 가게를 내서 하는데, 1층은 가게고 2층은 이제 주인이 사는 그런 구조에 들어갔나 봐요. 그런데 이제 좀 개업을 해가지고 손님들이 좀 와서 음식이 맛있다고 더러더러 많이 찾아주는 상황인데, 때 아닌 걱정을 하게 되는 거죠. 무슨 걱정이냐 봤더니, 이거 이웃집에 그 주인 그 할머니가 계셨는데, 그 할머니가 소일거리가 없으니까 그 자신의 집에 그 아래 세던 그 말하자면 그 집이 냉면집인데, 그 냉면 장사는 그 하여사 집에 와서 기웃기웃 하면서 들어와서 손님들하고 말하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그 언쟁이 나고, 예. 말하자면 이제 주인이 어찌 보면 참 집을 세 줬지만 그 할머니 입장에서 말하자면 갑질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게라는 것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항상 때때에 그 사람이 들고 나면 아주 민감한 그런 반응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시도 때도 없이 내려와서 이렇게 그냥 손님들하고 이렇게 시비가 붙고 언쟁이 나고 하니까, 손님들이 찾아오겠어요? 안 찾아오죠? 이제 이 하회 사람분이 이제 걱정을 하게 되고, 참, 저 아주머니가 좀 안 내려왔으면 좋으련만은 하는데 또 와가지고 또 그냥 이렇게 집 안팎에서 소란을 나고 그러니까 누가 그랬나 보죠. 좀 우리 스님한테 무슨 좀 방책이 없겠는가 한번 가보라고 누가. 그래서 그랬는지 이제 처음 그때 올라왔을 때입니다. 그때가 이제 비가 많이 왔을 때인데 막 꼬랑에 물이 넘쳐가지고 아주 그냥 우리 산골짜기에 들어오는 그 다리까지도 그냥 물이 범람하는 데서 차는 못 들어오고 말하자면 걸어서 들어와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되죠. 평상시 같으면 이제 길이 있으면 차가 들어오는데 그 들어오는 다리가 입구가 말하자면 범람해가지고 물이 넘치니까 위험해서 이제 통행을 막으니까 걸어 들어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의 보따리를 흘러놔요. 흘러놔. 그래서 그러면 바라는 게 뭡니까? 그랬더니 이웃집 아주머니가 좀 안 내려왔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뭐 천상 내가 지나가는 말로 그럼 그 아주머니를 다리를 좀 부러뜨려서라도 안 내려오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스님 그런 소리는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지나가는 말은 농담이죠. 사람을 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만큼 참 순박한 사람이시고, 말하자면 또, 자신이 고생을 많이 했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은 이제 냉면집으로 참, 지금은 이제 성공을 해서 맛집으로 이름 나서 지금 꾸준히 오랜 세월 아주 장사를 꾸준히 이어오시는 분인데, 이번에 이제 서울에 참 충청도의 그 순박한 농사짓던 두 부부가 서울에서 이제 혼인을 하게 되고, 또 사람들 많은 곳에서 살다 보니까 뭔가는 해야 되는데, 뭔가는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좀 들어보면 참 사연이 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신들이 남의 집 생활하고, 또 남편 되신 분은 이제 건설 현장이나 이런 데 다니시면서 일을 하면서 어떻게 뭔가라도 내가 사업을 가져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뭐 돈도 없고, 응? 크게 배운 것도 없는 사람들에게 어떤 기회가 쉽게 오겠어요? 그래, 이제, 그때에 집안에 이제 말하자면 그 어른 되시는 분이 방문을 한번 하셔서 그분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누구누구 좀 찾아가 봐라. 우리 동네에서 성공해서 꽤 좀 크게 사업을 일군, 누가 있지 않냐. 그리고 뭐라도 하려고 그러면 그래도 아는 사람을 찾아가서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이제 전화번호를 주고, 그래서 이제 뭐 본인도 모르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 동네에서 컸으니까, 동네에서 말하는 이제 뭐 형, 동생 이렇게 컸을 테니까, 이제 자기보다는 연배가 좀 몇 살 더 먹은 말하는 선배가 하는 공장을 찾아가게 되죠. 이 공장에 가서 이렇게 봤더니, 뭐, 크게 이렇게 이제 가서 이렇게 쭉 왔다 갔다 해보니까, 말하자면, 이 공장에 어떤 제품 만드는데 전부 다 남에게 수주를 주고, 그걸 걷어다가 조립해서, 이제 말하자면 그때 중국에 갖다 파는 그런 이제 시스템인가 봐요. 그러니까, 이거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이거 할 수 있다. 그랬더니, 이거 보기는 쉬운 것 같아도 섣불리 하지 말고, 앞으로 시간을 내서 한두 번 더 오든 어쩌든 본인도 좀 공부를 해서, 해야지, 뭐, 덮벅 이렇게 뭐, 눈에 보는 것처럼 사업이라고 쉽지 않다. 또 그렇게, 그 선배도 얘기해주고 해서 집에 와서 이렇게 저렇게 궁리하고 이제 해가지고, 사업을 하는 쪽으로, 사업하는 쪽. 그래서 이제 남의 돈도 빌리고, 또 자신도 열심히 이제 일하면서 빌린 돈도 갚아가면서 하여튼 수입이 괜찮았나 봐요. 그래, 한 2년간, 3년간 하면서 조금 돈도 모이고, 또, 이거 조금 확장을 해도 괜찮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원래 원청에서 소개해 주시던 분은 하지 말아라. 이거 좀 우리가 이 중국하고 교육함에 있어서 이 공장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서서히 이 작업에서 좀 빠져나가는 상황이니 하지 말아라 그랬대요. 근데 이제 우리 아들 이름은 동현인데, 동현이 아버지는 말을 안 듣는 거죠. 그래서 조금 시설을 좀 돈을 들여서, 말하자면 이제 자동화 시설까지 갖춰서, 말하자면 이제 그 사람들을 좀 덜 쓰고, 조립하는 과정에 자동화까지 넣어서 나름대로 욕심을 내서 한 거죠. 남들은 철수하는 시기에, 말하자면 이제 이 본인이 막차인지도 모르고 막차에 올라타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사업을 좀 키웠는데, 처음에는 그런 대로 또, 뭐, 아무리 이제 우리 모든 공장들이 중국이나 베트남 쪽으로 몰려가는 그 시기라도,
한 1, 2년 정도는 그렇게 좀 버틸 수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렇게 정리해 보니까 내가 한 1년만 더 1년 한 2년 이렇게 근간만 더 잘 되면은 빚은 다 완전히 갚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게 어디 그렇게 되지가 않는 거죠. 국내의 수요와 외국의 수출품이나 이런 것들이 바란스가 이제 안 맞는 어떤 과정이 되니까 한국에서는 인건비가 비싸 버리니까 자동화 시설하는 것이 도움은 됐지만 궁극적으로는 하향 산업이기 때문에 문을 닫아야 되고 그 업종이 예를 들어서 뭐 10개의 업종이 있다면 뭐 한 해가 지나가면 뭐 5개로 줄어들어 버리고 또 한 해가 지나가면 뭐 2개나 3개나 이렇게 겨우 근근히 하는 지경에 이 사람은 거기에서 또 시설까지 늘려서 해놨으니 얼마나 이게 잘못된 말은 사업적 판단에서는 잘못된 거예요. 가지고 공장을 내서 1년하고 2년도 채 못 채우고 본인들 생각에는 한 1, 2년만 더 갔으면 다 빚 갚을 텐데 빚이라도 갚을 텐데 했는데 빚도 채 못 갚고 말하자면 2년도 채 안 돼가지고 이제 공장의 그 문을 닫게 되고 이제 말하자면 이제 좀 실업자가 되는 과정이 됐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아주 두 부부가 낙담을 하고 남의 돈은 갚아야 되고 그래서 이제 참 사람이 착하고 돈 빌려준 사람도 이제 말하자면 그 와서 뭐 이제 돈 갚아라 돈 갚아라 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은 또 더러의 사람들은 야 너 참 여기서 이러지 말고 야반도주라도 해서 편하게 우선 해서 나중에 네 벌면 떳떳하게 가서 갚으면 될 거 아니냐. 또 이렇게 조언까지 해준 사람도 있었답니다. 그런데 동인이 아빠나 우리 하여사나 내가 여기서 빚을 내서 여기서 사업을 했으니 또 여기서 망했으니 여기에서 다시 일어나서 내가 떳떳하게 빚을 갚아야 내 자식들에게 떳떳한 부모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올곧은 생각이죠. 부모가 그런 마음은 쉽지 않은데 사람들이 경제적으로나 남의 빚에 한번 쫓겨보세요. 그 고통은 모르죠. 안 당해본 사람은 모를 겁니다. 그러나 자기들은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당신을 빚을 도망가지 않고 여기서 갚을 테니 좀 기회를 달라고 이렇게 그렇게 나가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처분만 보는데 그러면서 남의 집 생활을 한다, 뭐 이것저것 일을 한다고 해봐야 돈 벌리겠어요, 그거? 응? 먹고 살기 바쁘죠? 그럼 몇 푼 생기면 또 급한 빚 또 몇 푼 갚아야 되고. 그런데 예전에 그 집안의 어른이라고 하신 분이 한날은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참 엉뚱한 그 얘기를 해서 누구를 찾아가 보라고 해서 사업을 했던 것이 결과론적으로는 참 이런 결과가 됐으니 내가 그 소식을 듣고 사업이 망해서 접었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마음이 아팠다 라고 하시면서 봉투를 하나를 내놓고 가시더랍니다. 그래 봤더니 당시에 1200만 원이 들어있었답니다. 그러면서 나한테 이런 갚을 생각하지 말고 나도 그동안 살아오면서 내 자식들이 용돈 주고 이런 것들을 모아서 너님이 뭐 남에게 빚을 냈다든가 이런 돈이 아니니까 갚을 생각하지 말아라. 그리고 정 갚을 마음이라면 다음에 누군가 또 어려운 사람이 주위에 또 일가 친척이나 이런 사람이 보일 테니 그 사람들 도와줘라고 하면서 그 어른이 그렇게 1200만 원을 또 주고 가셨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이제 그 종잣돈을 삼아서 뭔가를 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예전에 그 부모님들이 가끔 시골에서 해주던 그 메밀로 해서 말하자면 그 냉면을 먹었을 때 그 맛을 기억이 나서 이거 한번 도전해 봅시다. 두 부부가 해가지고 이제 연구를 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말하자면 이제 면을 빼는
법, 또 육수를 어떻게 끓여야 되는가. 아니, 그러니까 그로부터 그 돈을 가지고 남에게 없는 듯이 해놓고 연구하면서 거의 2년 내에 걸쳐서 이제 만족할 만한 맛을 내는 냉면을 개발을 하게 되지요. 예. 참 대단한 노력이죠. 2년이라 해도. 그래가지고 가까스로 얻어서 이제 말하자면 그 장사를 하는데, 그 2층에 그 아주머니가, 주인집 아주머니가 내려와서 주인들하고 시비 걸게 되고 좀 서로 언성 높이는 일이 잦아지니까, 아, 이거 정말, 이거는 어떻게 자신들이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무엇을 만들어서 해내는 건 자기들이 하겠는데, 타인으로부터 어떻게 예측하지 않은 대상과의 어떤 서로의 그 시비거리는, 이건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나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에, 툭 아까 던지는 말로 그랬죠. 제 아주머니가 다리가 좀 부러져 안 내려오실라나. 아유, 그런 얘기를 하시지도 말라고. 사람이 다치면 되겠냐. 그래, 알았다고. 그래서 내가 뭐 저는 뭐 지금이나 그때나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이제 말하자면 내가 이제 반성문이죠. 반성에 뭐 여러 종류의 글이 있습니다. 예, 말하자면 이 가정에 어떤 그 우환이 있을 경우, 어떤 또 이 자식에 관한 관계, 또 부모에 대한 관계, 아니면 산소짜리, 묘짜리, 뭐 여러 가지 건축 문제 이런 것에서부터 다 신들이 존재해서 각각의 신들에게 말하자면 이제 내가 글을 써주는 편인데 다 몰아서, 그래서 반성문이 하나 쓰십시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느 누구라도 다 어리석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잘못입니다. 왜? 밝음을 구하고 밝음의 지혜로서 살아갈 수 있는데, 내가 스스로 어리석은 중생이라고 스스로 어리석다라고 살아가면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반성문이라고 하는 말로 편하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알게 모르게 지은 행위나 어떤 그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반성을 해라. 반성문을 써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오늘은 얘기 들었으니까 다음에나 한번 넘어오라고. 그때 그 첫날에 그 비 오는 날, 그 장대같이 비 오는 날 그렇게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이제 처음 대면한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열흘 있다가 내가 이제 그 오라 그랬더니, 그 이제 말하자면 이제 낮에 장사 마치고 이제 좀 쉬는 시간 한 3시, 4시 그 사이에 이제 두 부부가 차를 끌고 올라와서 내가 이제 글을 전해주고, 또 올라오면 또 푸념을 늘어놓죠. 가정사라든가 이런저런 일들을. 그런 것들은 우리가 걱정할 것은 걱정해도 되지만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좀 편하게 사는 방법을 좀 찾아봐라.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다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요, 들여다보면 걱정 아닌 걸 걱정하기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도 좀 앞으로 순탄하게 좀 잘 될 것인데, 겨울에는 냉면 가지고 어떻게 장사가 되겠느냐 했더니, 또 겨울에는 겨울대로 말하자면 그 찐빵인가 그 만두인가 뭐 이렇게 해서 또 그것도 지금 그 맛을 내는 걸 개발하고 있다 그래요. 그럼 이제 냉면이 안 팔리더라도 찐빵, 만두 뭐 이런 종류로라도 해서 한번 겨울을 버텨보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신들의 찐빵이나 만두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고 지금 여러 가지로 좀 맛을 내는 것을 좀 찾고 있다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참, 참 대단하다. 왜 대단하냐? 세상은요, 현재에 안전한 사람은 거기에 머뭅니다. 그러나 현재에 내가 잘 나가든 잘 나가지 않든 끊임없이 연구하고 진취적으로 나가는 사람은 언젠가는 그 자리에 오르게 되거든요.
예. 남들이 뭐라고 하든 사람이 이름 났다. 어우, 그 사람 이름 난 사람 됐어. 이름 나기까지에는 그 사람이 얼마만큼의 피나는 노력을 했겠어요? 남에게 알아주지 않는 일도, 남들이 하지 않는 일도, 어찌 보면 굳은 일도 내가 이것을 무언가 개선해 봐야지. 아, 이걸 좀 어떻게 좀, 이렇게 해봐야지 하는 그 끊임없는 연구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지. 뭐, 앉아서 에헴 하고 앉아서 자기가, 현재 잘 나가고 잘 살고 있는 것만 자랑하는 사람들은 그건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죠. 그래서 내가, 아, 그러면 당신들이 이러한 정신이라면은 충분히, 예, 겨울, 냉면 가지고도 겨울을 극복할 수 있고, 예, 또 만두나 뭐, 뭐 뭡니까, 그 빵 같은 것도, 예, 더 맛있는 빵을 내서 하는 방법을 찾을 것이다. 그래서 그날 내려갔어요. 그리고 이제 얼마나 있는데, 그때가 이제 여름이니까 제가 이제 잠깐 외출을 하고 왔는데, 아, 우리 집 이 들어가는 입구에 그 풀들이, 아, 누군가 와서 다 정리를 했더라고요. 아주 이렇게 깨끗하게 주위를, 집주를 말하자면 와서 누군가 낫지를 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상하다 그랬더니, 아, 그 냉면 장사 부부가 와가지고 그 남편 되신 분이 그렇게 그냥 우리 절터 주위를 그냥 아주 깨끗하게 아주 하면서, 아이, 웬 이렇게 와서 수고를 하시냐 했더니,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저는 마저 하겠습니다 하면서 남편 되신 분은 그냥 그 일을 그렇게 하시는데, 아, 뭐 아주 부지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사람이 착하고. 그런데 우리 그 하여사님의 말씀이 아주 신통한 얘기를 해요. 요즘 애들 싸움이 있냐고 그랬더니 없대요. 이웃 할머니가 내려오냐 그랬더니 안 내려온대요. 그럼 그 할머니가 어떻게 아파서 안 내려옵니까? 그랬더니 아니래요. 그러면 그 할머니가 어떻게 소일거를 하냐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그전에는 아래 가게, 동해인의 가게에 와서 사람들 오고 가며 하는 것에 거기서 시간을 보내다가 시비 붙고 저러니까 자신도 좀 어떻게 깨달음이 있었는지 아니면 뭐 참 신장들이 도와서인지 그 할머니가 노인정으로 이제 놀러 가는 거예요. 노인정으로. 예. 노인정에 가면 같은 그 또래 친구들이 많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가니까 여기 와서 그 가게에 와서 그 시비 붙을 시간이 없죠. 아, 그러면서 그 동인이 엄마가 그렇게 그냥, 아, 놀랍다고 그래요. 근데 내가 무슨 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안 오니까 장사도 잘 되고, 예, 걱정거리가 없으니까 또 본인들도 편안하고, 아,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그 걱정거리를 해소시켰는데, 그러고 나니까 그 동인이 아빠가 들어와요. 들어오셔서는 스님한테 한 가지 부탁이 더 있대요. 그게 뭐요? 그랬더니 시골에 형님이 계신데, 아마 내가 이 얘기는 언젠가 한번 한 것 같습니다만, 뭐 또 합니다. 에, 남들은 뭐 동티가 났다고 그러는데, 형님이 거의 폐인에 가깝습니다. 아, 그런데 그 스님이 한번 가 보시고, 어떻게 좀 우리 형님을 좀 말하자면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에 참 밖으로 좀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을 좀 됐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 한 6, 7년 전쯤에 시골에서 한창 그 이제 말하자면 그 헌집 부수고
새집 짓고, 뭐 이제 말하자면 그 농가주택의 불편함을 없애고 양옥집을 다 고치고 그럴 때에 집을 말하자면 이제 일부 헐고, 그리고 다 헐은 건 아니고, 이제 나중에 얘기합니다만, 헛간 부분하고 창고 부분 놔두고, 이쪽 본체 건물만 일부 이제 헐고, 말하자면 그 옆에 땅 공토를 해서 집을 졌는데, 말하자면 이제 동티가 난 거죠. 그래서 내가, 그러면서 이제 형이 그 시골에서 소를 키우셨는데, 전에는 소를 꽤 여러 마리 키우셨답니다. 뭐, 한 10마리 가까이 키웠는데, 지금은 겨우 한 마리인가 두 마리인가 키우시는데, 형수님이 고생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소똥, 소막 간의 그 걸음도 말하자면 이제 정상적이면 한 2달이나 이렇게 석 달 만에 이렇게 치워줘야 되는데, 크게 이제 말하자면 1년간 쌓여가지고 그냥, 형이 방구석에서 안 나온다는 거예요. 전혀 그냥 뭐, 겨우 그냥 연명할 정도로 식사도 하시고, 뭐, 그 외에는 뭐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정말, 동생이 형을 볼 때는 얼마나 답답하고 갑갑했겠어요. 그래서, 이제 좀, 스님이 한번, 우리 형님 좀 한번 내려가서 보시고, 살려주십시오. 이런 얘기 해요. 뭐, 내가 살려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살 수 있는 힘이 있는데, 단지, 때가 안 되고, 뭔가 기가 빠져서, 기가 빠진 거 아니에요? 사람이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예요? 기혈신이죠. 기혈신. 요 세 개가 제대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기가 빠지면 어떻게 기가 빠져?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게 기입니다, 기. 네. 기운이 있어야 무엇이든 할 텐데, 무언가에 의해서 내 기가 눌려서, 이거 제 일을 못하는 거예요. 혈도 기운이 돌아야 기운만큼의 혈이 돌아서 몸의 건강을 지켜줄 텐데, 혈도 돌긴 돌지만은 또 말하자면 그 사이클이, 말하자면 도는 사이클이 약하게 된다든가. 또 그리고 그렇게 기가 좀 약해지고 혈이 제대로 안 돌면 정신이 온전하겠어요, 이제? 이제 정신 문제가 되는 거죠. 정신 문제. 그래서 언제 이제 말하자면 나를 잡아서 한번 내려가기로 서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걱정이라는 것은 마음이 쏘는 거죠. 마음이 쏘는데 마음을 다스리는 게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건 기입니다. 기. 사람은 우리가 기를 다룰 수 있는 것 중에는 음식물로서 제일 먼저 다스리죠. 먹는 음식으로 기운을 차립니다. 기운을 보충합니다. 그런데 이 먹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우리가 호흡으로 들이고 내고 들이고 하는 이 호흡이 우리 몸에 음식을 먹는 것보다도 더 많은 영향을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를 돋기 위해서 뭐 음식물 외에 많은 보양식도 취하고 여러 가지 좀 희한하고 희귀한 것에서 기운을 차리려고 해서 사람들은 그걸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 하잖아요. 그런데요, 하늘과 땅에 존재하는 무궁무진한 이 기, 이건 천기라고 하는데, 당연히 천기죠? 밖에 있는 하늘에 있는 기운이니까 천기를 들이고 내는 방법. 이것에 사람들이 건강이 딱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천기가 들여서 하는 작용, 우리가 그 호흡법으로도 말할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호흡을 들이고 내면서 그 호흡에 의한 호흡법을 이제 말하자면 갖게 되죠. 그런데 그게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쉽게 그냥 단전에만 모으면, 호흡을 단전에만 모으면 되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껍데기만 아는, 즉,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호흡법, 모든, 여러 가지 기치료 예를 들어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것은 우리 몸의 기혈을 돕고 기혈의 순환을 도와주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는 몸에 들어가서 한 호흡을 이렇게 들이면 이 호흡이 우리 몸을 돌고 나와야 되는데, 한 개로 호흡을 들여서 코로 들여서 아니면 입으로 들여서 이 공대를 타고 중단전에 통과해서 단전에만 모아서 그 기가 앉았다 나온다고 하면 그걸 어떻게 돼요? 앞에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단전에만. 그걸로서는 몸의 기혈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몸의 기혈을 다스리는 것은 회통을 시켜야 됩니다. 우리 몸에 각각의 기관들과 맞닿아져 있는 앞에 인맥과 우리 후면에 있는 척추의 동맥을 통과해서 우리 몸의 기혈을 도와주는 장기와 장부들과 결속되어 있는 부분들에게 말하자면 산소를 공급해주고 영양을 공급해줘야만 그것이 우리 몸의 기혈을 도와주는 일이 아니겠어요? 시간상 요 얘기는 또 다음 시간으로 요 기를 돋우는 것에 대해서, 기를 회통하는 것에 대해서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우위야 우위야